호흡기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이냐를 정확하게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소아들이 굉장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연령층이고 환경이고 한데 콧물 나고 기침 난다고 해서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수는 없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 아이들이 열 나고 기침 나고 콧물 난다고 해서 무슨 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걱정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겠냐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기 어떤 시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지 하는 정보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매주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나 예방이 그럼 특별한 게 좀 있느냐?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만은 다른 아이들한테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딱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에 맞는 대증적인 치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급성 감염병 요 시기 때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잘 쉬게 하고 그리고 잘 쉬게 하면 또 아이들이 더 쉽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쉬게 하면서 영양 공급을 잘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11월 달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좀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사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초여름 또는 봄철에 많이 유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가을철에 좀 유행을 많이 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그런 예를 봤는데요. 사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해서 특별히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바이러스든지 아이의 증상과 그런 부분들을 진행 과정들을 잘 보면서 의료진과 상의해가면서 치료를 결정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병을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고 하는 RS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 호흡기 감염 외에도 소화기 쪽으로도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노로 바이러스라든지 로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겨울철에 또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목이 아프다고는 인후통을 호소를 하게 되고 기침, 콧물, 감기의 증상이 이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상 또 근육통이라든지 또 소화 같은 경우에는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영유아 대상 그리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13세까지 백신 접종을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손위생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감염을 예방하는데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우리가 또 RS 바이러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냥 감기 증상처럼 기침하고 콧물 나고 열 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좀 유독 주의를 끌고 있냐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바이러스가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걸리게 되면 심한 감염병이 생길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왜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기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기관지를 지나서 기관지 안쪽에 더 작은 기관지가 있는데 이걸 모세기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기관지가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작은 기관지 안에 가래가 차고 그 가래가 차게 되면 숨쉬는
길이 더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숨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숨 쉴 때 천명이라고 하는, 마치 어른들 천식 나는 소리가 그 꼬맹이들한테 1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들리게 되거든요. 이 RSV를 예방하는 예방 백신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상용화되어 있는 백신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체 예방법이 있긴 한데요. 항체 주사로 해서 RS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달부터 매달 한 번씩 정도 주사로 주는 그런 방식의 항체 주사가 예방 주사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위험군 환자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 하면서 손위생 그리고 이제 호흡기 관리 등을 잘 하면서 예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소화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장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구토, 복통, 그리고 일부에서는 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좀 구토 증상이 조금 더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위생제 그런 거로 알코올로는 완전 박멸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잘 씻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음식을 통해서 대유행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손위생 더 잘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음식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